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문장의 짜임, 그 중에서도 훈문장과 견문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형태소, 단어, 그리고 단어와 관련된 품사, 그다음에 문장 성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미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문장의 짜임이라는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뭐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따로따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활동지가 학습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큰 맥락 안에서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들을 링크나 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문장의 짜임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이제 통사론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이제 분류 중에 여러분들이 뭐 형태소, 품사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형태론, 단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형태론에 속하고요. 문장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제 의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보듯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 중요한 말이 이제 이거겠죠. 완결됐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혼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의미가 완결된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형식적으로 본다면 문장 끝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 종결을 나타내는 문장부호를 써서 이것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임을 드러내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우리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는 거거든요. 문장의 짜임이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하려면 결국은 그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 그쵸?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문장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특히 또 영어 시간에도 같이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주어가 있죠. 그리고 서술어가 있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핵심이에요. 얘네가 중심 뼈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는 뭐 자동사인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도 해요. 그렇지? 아이가 웃는다면 목적어가 없어도 되죠. 하지만 타동사인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나는 먹는다. 뭘? 밥을 먹는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게 목적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관용어, 부사어 같은 이제 수식이라는 게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어는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되는 체언을 꾸며줘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제 독립어나 보어가 있는데 요 개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요번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일단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치? 그리고 관용어, 그 다음에 부사어. 요 정도가 우리가 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요소들이다. 그 중에서도 꼭 짚으라면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의 개념을 들어가는데요. 이제부터는 선생님 얼굴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뺄게요. 예. 문장의 이제 종류를 들어가는데, 문장이 이제 단어에도 여러분들, 그 혼문장,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죠. 복합어에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도 맨 처음에는 단일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묶어지고 세 개가 묶어져서 단어를 확장하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혼문장, 하나의 문장이 있다가 그 혼문장과 혼문장이 결합이 되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맨 최초에 있는 이제 기본 단위의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그걸 확장하는 형태의 문장들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그 문장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 혼문장과 겹문장이라고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일단 문장으로서의 조건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주어와 서술어의 이 짝꿍이 몇 번 나타나는가에 따라 한 번 나타나면 혼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비가 내린다 했을 때, 아이고, 왜 갑자기? 예. 비가 내린다 했을 때, 비가가 주어죠? 내린다 서술어죠? 지금 한 쌍이죠?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비가 주어, 바람이 주어지. 내리고 서술어, 분다도 서술어지. 그치? 그럼 짝꿍을 맺어주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하나하나에서 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짝꿍이 이 쌍이 한 번 나오면 혼문장, 두 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느냐? 우리가 혼문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갖고 문장을 내용을 다 표현하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서 좀 길게 쓰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문장을 합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근데 아까 방금 본 것처럼 문장의 그 선분 주어와 서술어가 다 드러나 있으면 솔직히 분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주어와 서술어 쌍으로 묶어버리면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장 성분이 다 있지 않고요.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략이 될 때는 우리가 생략된 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혹은 생략됐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문장을 분석하다가 잘못 분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략된 것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맑은 물이 졸졸 흐른다 라고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네,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물이죠. 그러면 서술어는 뭘까요? 네, 물이를 설명하는 말이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서술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를 설명하는 게 일단 흐른다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쌍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뭐 이거 하나만 끝이네 이거 혼문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됐잖아.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치? 여기 내용 중에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단어 그 어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맑은이에요. 물이 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이거 관용어인데요. 그럴 수 있잖아. 무리를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 겹문장 안에서는 무리를 꾸며주는 관용어예요. 그쵸? 관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고민할 거는 뭐냐면 얘가 겹문장은 혼문장 더하기 혼문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가 원래 혼문장이었을 때 모습이 어땠냐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서술어로 생각이 된다면 얘는 서술어가 변한 관용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선생님이 해놓은 걸 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혼문장은 물이 맑다와 물이 졸졸 흐른다. 이 두 개의 혼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합치려는 거야. 겹문장을 합치려다 보니까 무리가 반복되네? 반복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뭘 지울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걸 지워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다만 나왔잖아. 그럼 말다를 어떻게 합칠까 하다가 그래 말다를 관용어로 바꾸어서 무리를 꾸며줄 수 있게 쓰면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맑은 물이 졸졸 흐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럴 때 요 말다는 문장을 겹쳐졌을 때는 관용어로 쓰이지만 실제 원래는 서술어였던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겹문장을 혼문장으로 찢었을 때 말다는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가 하나 생략된 형태의 겹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면 아버지는 책을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 자, 주어를 찾아볼까요? 주어는 일단 아버지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나 있죠. 그럼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서술어는 읽으신다 하나 있죠. 자 보세요. 분명히 주어는 두 개예요. 그런데 서술어가 하나네. 자 그럼 뭐가 하나 없어진 거야? 서술어가 하나 없어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문장은 주어 하나에 해당되는 서술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짝꿍이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잖아. 그러면 생략된 거야. 그럼 여긴 주어가 두 개가 있는 서술어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서술어 하나가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생략됐냐? 보통은 겹쳐지니까 생략하죠. 읽으신다가 원래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나누어서 보면, 홈문장을 나눠보면 원래는 아버지는 책을 읽으신다,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건데 읽으신다가 겹쳐지니까 하나를 생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장을 합치니까 아버지는 책을,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라고 겹문장을 쓰게 된 거죠. 결국 여기에서 읽으신다라는 것이 생략된 겹문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주어를 있는 대로 다 찾고 서술어를 있는 대로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를 같이 호응 관계가 맞는 놈끼리 묶어야 돼요. 그게 세트죠. 그렇게 묶었을 때 만약에 주어가 뭐 3개인데 서술어가 2개면 서술어 하나가 생략된 거고, 서술어가 3개인데 주어가 2개면 주어 하나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찾고 그걸 보고 난 상태에서 문장을 분석해야 틀리지 않고 문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주어나 서술어가 겹쳐질 경우, 공유한다는 게 겹쳐지는 거죠. 겹쳐질 경우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린 늘 그걸 염두에 두고 문장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장의 종류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문장은 크게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혼문장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혼문장이 모든 문장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혼문장이 2개 이상의 결합이 되면 그게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겹문장에는 그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겹문장은 크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누는 기준은 이 혼문장 2개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개념만 좀 잡아가려면요. 이어진 문장은 이런 식이에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끈이라고 봅시다. 선이라고 봐. 이렇게 끈이, A라는 끈이 문장이 있고 B라는 끈의 문장이 있어요. 이 2개를 연결하고 싶은 거야. 연결할 때 2개를 있는 상태로 그냥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에 연결고리만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죠. 연결고리만 이렇게 걸어버리면 A 문장 다음에 B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문장을 이을 때, 겹문장을 만들면 이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 이 연결고리가 바로 연결어미라는 거죠. 오케이? 연결 어미를 통해서 A와 B를 연결해 놓으면 그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연결 어미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쵸? 설명을 할 건데, 좀 이따 밑에 거 좀 보면서도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다음에 아는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는 문장의 개념은 일단 아는 놈이 있으면 안긴 놈이 있겠죠. 문장이 2개가 있는데 A라는 문장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라는 문장이 크게 있어요. 큰 이제 문장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문장이 있고, 그 중심 문장 속에 B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문장이 B라는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는 문장이야. 이럴 때 A가 아는 문장이 되고 B는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그냥 선을 잇듯이 A 문장과 B 문장이 그냥 주르르륵 나온다면, 아는 문장은 좀 분석을 해줘야 돼요. B라는 것이 A 문장에 어떤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을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게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어미를 좀 설명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어미의 개념을 좀 짚고 갈게요. 어미가 뭐죠? 예. 우리가 용언을 나눌 때 어간과 어미로 구분을 하죠. 요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 그치?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쵸? 중심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놈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계속 바뀌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놈을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달리다 하면, 그쵸? 달리다 하면 바뀌지 않는 달리는 어간이 되고, 바뀌는 부분 다는 어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여기까지 공부했었어요. 이게 어미다 정도까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어미 역시도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미도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리다처럼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니까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다 하면 문장을 끝내죠. 문장을 끝내기 때문에 유식한 말로 종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결 어미들이 있어요.
종결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다. 그쵸? 문장을 끝내버렸잖아. 그치? 까?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치? 뭐뭐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어미가 있어요. 연결어미가 있는데, 연결어미는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쓰이는 거죠.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 이런 게 있죠. 철수는 집에 가고 영희는 학교에 간다. 그치? 그럼 철수가 집에 간다라는 문장과 영희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이 고라는 말로 이어줬죠. 아까 얘기했던 이 연결고리. 그치?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어미들이 연결어미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만 해도 한 8개 돼요. 그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예요, 고. 그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좀 복잡해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예,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전성어미는 실제로는 뭘 공부할 때 알아야 되냐면 요 아는 문장 있죠? 아는 문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전성이라는 게 바꿀 전자의 성격 선행이거든요. 성격을 바꾸는 어미야. 그럼 어떤 성격을 바꾸냐? 품사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있죠.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고요. 그렇죠? 형용사는 어떤 형태를 설명하고 동사는 동작을 설명하죠. 그런데 동사나 형용사에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꾸며주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예쁜 꽃을 했을 때요. 볼게요. 예쁜 꽃 이렇게 썼을 때 꽃은 명사죠. 꽃은 명사고 예쁜의 품사는 기본형이 예쁘다니까. 품사는 형용사죠. 그쵸? 예쁘다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예쁜 꽃에서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때는 뭐처럼 쓰이는 거야? 예, 형용사지만 관형어로 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타고나길 얘는 설명하는 말, 꽃이 예쁘다 이렇게 써야 되는 놈인데 얘가 갑자기 꽃을 꾸며주게 된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이 니은 때문이에요. 니은 때문인데 형태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쁜을 분석하면요. 예. 아유,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좀 있어서. 예쁘 더하기 니은이죠. 그렇죠? 예쁘는 예쁘 더하기 니은이죠. 했을 때 예쁘가 어간이고요. 그렇죠? 네, 어간이고 니은이 어미가 돼요. 그렇죠? 어미가 되는데 여기서 이 어미의 역할이 뭐냐? 원래 예쁘다잖아. 예쁘다는데 니은이 들어가니까 뒤에 있는 꽃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줬지. 그래서 요 니은이라는 어미가 원래는 형용사인데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형용사인데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게 니은인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 단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과 다르게 문장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바꾸어주는 그런 어미들을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아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 전성어미를 활용해서 문장의 성격을 바꾸어줘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아는 문장 공부할 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까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어진 문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진 문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 이상의 혼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A와 B를 연결 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놓은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에요.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형식상 그래요. 형식상 딱 봐도 눈에 보여요. 아, 이어놨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도 2가지로 나뉘거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중심으로 나누는 거냐면 A 문장과 B 문장의 관계예요. 관계. A 문장과 B 문장이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가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합니다. 이어진 문장의 종류 2가지예요.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냐?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A하고 B가 있어. 토끼가 A고 고양이인가요? 고양이가 B라고 합시다.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지금 이렇게 서로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없어. 그냥 손잡고 있는 거야. A와 B 문장이 대등하다라는 건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대등하게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 곰이 토끼를 끌고 가고 있죠. 그렇지? 뭐 끌고 간다는 게 막 강제로 데려간다기보다는 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약간 중심되는 게 있고 약간 그거에 약간 종속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종속적으로 관계가 약간 종속되는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중심 문장이 있고요. 곰처럼 중심 문장이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 문장들을 예로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일단 예를 들어주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여기서 대등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대등이 어떤 게 대등이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나열되거나 대조되는 것이 대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이라는 것이 나열이라는 건 쭉 늘어놓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늘어놓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문장의 내용들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대조, A 그러나 B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약간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는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거나 대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이걸 통틀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볼게요. 봄이 갔다 그리고 여름이 왔다라는 홈문장 두 개가 합쳐져서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라고 썼어. 그럼 이 문장에서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가 뭐죠? 예, 고죠. 고가 연결어미예요. 그렇죠? 고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봄이 갔다와 여름이 왔다가 지금 합쳐지어서 겹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했을 때 이 A와 B 문장이 어떤 관계로 이어졌어요, 지금? 네, 나열이죠. 그렇죠? 그냥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 특별하게 거의 감정을 넣지 않아요. 그쵸? 그냥 봄이 갔어. 우리 여름이 왔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도 아니고 어떤 의도를 담지도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쭉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산이 높다, 물이 맑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합쳤어요. 산이 높으며 물이 맑다. 자, 여기에서 두 개를 이어주는 거는 네, 역시 음여죠. 음여를 가지고 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여가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이 높으며 물이 맑다. 어떤 관계로 이어졌어요? 예, 역시 나열이에요.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거죠, 그냥. 그쵸? 뭐 감정 넣은 거 없지. 산이 높네? 물이 맑네? 이거죠.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열 관계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나열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 철수는 간다. 영희는 온다.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장을 썼는데, 철수는 가지만 영희는 온다.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두 문장을 이었죠? 예, 지만이죠. 철수는 가지만 영희는 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로 지금 맺어진 거죠? 네, 대조죠, 대조. 그치? 철수는 가지만 영희는 온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 보자. 맨 처음에 봤던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철수는 가지만 영희는 온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실제로 문장 구조는 거의 똑같죠. 가고 오고잖아. 그치? 똑같이 가고 오고인데 우리 봄이 가고의 1번 문장은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갑시다. 1번 문장은 나열이라고 했는데 3번 문장은 대조라고 했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뭐 봄하고 철수의 차이인가요? 여름과 영희의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둘의 차이는 이 연결 어미의 차이입니다. 1번은 고라는 연결 어미를 썼고 3번은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를 썼어요. 고라는 말은 감정을 담지 않죠. 그냥 봄이 갔고 여름이 왔어. 이거잖아요. 그치? 그냥 나열의 개념이야. 그런데 지만이라는 말 자체가 대조시킨다라는 두 개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철수는 가지만 영희는 온다 하면 이게 대조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문장도 철수는 가고 영희는 온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대조가 아니죠. 그냥 나열이죠. 철수는 가고 영희는 온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연결 어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열이나 대조의 의미가 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이 연결 어미를 바꿔주면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약간 똑같은 건데 왜 다르게 해석하셨지? 선생님 실수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알았죠? 다음. 네, 종이 쳤네요. 괜찮아요. 그쵸? 너는 오이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너는 요즘에는 가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합쳐보면 너는 오이를 좋아했으나 요즘에는 가지를 좋아한다. 다 어떤 연결 어미가 있죠? 예, 햇, 은하. 요게 있죠. 그쵸? 아이고. 예, 은하가 지금 연결 어미죠. 그치? 은하를 통해서 앞에가 뒤에게 연결됐는데 어떤 관계로 연결됐죠? 예, 역시 대조의 관계. 너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 그치? 요즘은 좋아하잖아. 뭐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의 의미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듯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A 문장과 B 문장이 서로 더 큰 게 없어요. 둘이 똑같아요. 특히 나열 같은 경우는 아예 감정이 빠졌죠. 그냥 사실 진술에 가까워요. 그치? 그냥 이거고 이런 약간 이런 개념이고, 대조는 약간 사실 진술보다는 뭔가 대조시킨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A와 B가 대조라는 건 뭐야? 서로 똑같은 등인데 다르기 때문에 대조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등하게 이어졌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얘는 나열과 대조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개의 연결 어미, 고, 며, 지만, 은하, 요 네 개의 연결 어미에 의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갈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제 들어갈 건데요.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 구체적으로 본다면 순서가 잘못됐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저렇게 봐요. 뒤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원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뜻이 그거야. 중심 문장, 이렇게 보조 문장과 중심 문장이 있을 때 보조 문장이 중심 문장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의도를 나타낼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두 문장의 관계가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눈이 왔다. 길이 미끄럽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연결해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일단 두 개를 연결하는 어미부터 찾아볼게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해서 연결 어미가 뭐죠? 네, 서죠. 서. 그치? 서로 앞뒤가 연결됐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길이 미끄럽다가 결론이죠. 그치? 이게 결국은 중심 문장이 되는 거야. 길이 미끄러운 게. 그러면 눈이 왔다라는 건 길이 미끄럽다에 뭐가 돼요? 얘가 원인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대등하게 이어진 것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관계가 되게 별로 없어요. 대립이거나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나열이거나 이런 건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분명히 관계를 맺고 있어요. 둘이 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앞에 눈이 왔다라는 것이 길이 미끄럽다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길이 미끄럽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눈이 와서가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원인의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눈이 왔다. 세상이 아름답다. 역시 두 개를 이어지는 거는 연결 어미는 눈이 오니, 니죠. 그렇죠? 니. 이게 연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야. 그렇지? 세상이 아름답다가 메인이고, 그럼 눈이 오니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에 뭐가 돼요? 역시 원인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돼요. 역시 원인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나타냈을 때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내가 온다. 나는 웃는다. 여기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는 내가 오면이겠죠. 면. 이게 연결어미죠. 자, 그럼 여기서 역시 핵심이 되는 문장은 나는 웃는다야. 나는 웃는다야. 그러면은 내가 웃는 것이 내가 웃는 거에 뭐가 돼요? 조건이 되죠. 조건. 난 지금 안 웃고 있어. 야, 너 어떻게 하면 웃을래? 난 네가 오면 웃을 거야. 네가 웃는 것이 내가 웃는 거의 조건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이럴 때 종속적인 거죠. 다음 마지막,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 나는 고기만 먹는다. 이 문장을 보면 역시 이어지는 문장은 하려고죠. 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고기만 먹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죠. 뭐뭐 하려고 뭘 나타내요? 나는 그러려고 의도죠. 그렇지? 의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 쓴 것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중심 문장이 있고요. 중심이 되는 문장이 있고 끌어가는 문장이 있고, 다른 문장이 그 중심 문장의 원인이나 조건이나 의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오케이?
그런 관계로 맺어졌을 때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형태상으로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A 문장과 B 문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이어진 문장인 거죠. 그치?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문장의 짜임 중에 후문장과 겹문장이 있고 겹문장은 그 형태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이해되나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한번 끊고 아는 문장은 다음 영상으로 할게요. 지금 벌써 30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 아는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과 문장의 효과, 이 파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